이번 시간에는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순환 과정은 다른 말로 회계 처리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순환 과정이란 일정 기간 중 발생하는 회계 처리 대상인 거래나 사건의 식별 인식 측정을 기록하고 회계 기말에 그러한 회계 기록을 요약하여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절차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업의 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전체를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순환 과정은 회계기간은 1년이라 그랬잖아요. 매년 동일하게 발생한다. 1년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순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요. 자, 첫 번째, 거래식별. 회계상 거래. 우리 일상에서의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달라요. 회계상 거래는 돈이 움직여야만 회계상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식별되면 그 거래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분계를 하는 거죠. 분계를 할 때는 복식부계의 원리에 따라 복식부계의 원리는 거래 내용을 차변, 대변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거 있죠. 분계가 이 분자가 나눌 분자 쪼갤 개자거든요. 그리고 원인과 돈이 왜 들어왔고 왜 나갔는지 원인과 결과를 분리시키는 거죠. 분계를 하고요. 분계를 하고 난 뒤에는 총계정 원장, 우리가 총계정이라는 이름을 생략하고 원장이라 그러거든요. 원장에 전개한다. 원장, 즉 장부에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거래식별은 사람이 해야 돼요. 분계도 사람이 해줘야 돼요. 원장 정리는 컴퓨터가 해요. 그리고 이 원장 전개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게 시산표예요. 고친 거 없어요. 그래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다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요. 거래 식별하고 거래 보고 분계하고 분계한 것 보고 원장에 전개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게 수정전 시산표 작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있으면 오늘 거 보고 내일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전 시산표 이상이 없다 그러면 12월 말 결산 때 우리 회사의 결산 정리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는 거에 있죠. 기업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연초에 있었던 것이 연말에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찾아서 수정 분계를 하고 분계를 했으면 원장 장부라 그랬죠. 분계한 내용을 보고 장부에 옮겨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회계순환 과정에서 원장 전기만 나왔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시산표가 나오잖아요. 원장, 장부에 적은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게 시산표거든요. 이때는 수정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이라 그래요. 이 수정 후 시산표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거죠. 재무제표의 종류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개정 마감되어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은 손익계산서는 뭐가 있죠?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기순이익이 생기죠.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자본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회사가 존재하는 한 이 재무상태표 개정은 계속 매년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내용을 총 정리해서 2월 시산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귀찮지만 앞에서 했던 회계순환 과정의 순서 있었죠. 앞쪽에 큰 글자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순서, 거래식별, 분계, 총계정 원장 정기, 수정전 시산표 작성,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 수정 분계, 원장 정기,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포괄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 2월 시산표 작성되어 있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순환 과정에 맞춰서 첫 번째 내용으로 거래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래는 회계상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의 개념은 회계에서의 거래는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계정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계정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으로서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거래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증가든지 감소하는 요인이 있어야만이 거래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요. 자, 회계상 거래는요. 어때요? 화재 불났다? 불렀으면 어때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도난, 훼손, 분실 다 뭐다? 자산이 감소 이런 게 생기죠. 이런 것은 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래가 성립되었다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회계상에서는요. 이러한 요소는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품 매매, 금전대차, 비유동자산의 구입과 처분, 채권 채무의 발생과 소멸 이런 거 뭐예요?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왜? 회계상 거래는 다시 정리할게요.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증가 또는 감소하면 회계상 거래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일상에서는 거래일지언정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닌 내용은 어떤가요? 자, A 회사가 B 회사에 상품을 주문했어요. 자, 송장도 주고받고 했어요. 주문했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하는 거죠. 토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썼다. 계약금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겠지만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계약금 없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자, 직원 채용 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왜?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있어야 회계상 거래라 그랬는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인 것과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구분하시오 했어요. 1번 볼까요? 제1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차입 요청하였다. 차입 빌려달라고 요청만 했지만 빌린 거 아니잖아요. 회계상 거래 아니죠. 왜?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증가든지 감소할 때 회계상 거래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처 미국 상사에 상품 50만 원을 주문하였다. 주문해서 어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건가 80만 원인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다, 불탔다는 거예요. 자, 화재가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뭐예요? 회사의 자산이 감소했죠.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면 회계상 거래인 거예요.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보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빌린 돈이에요. 50만 원에 대한 이자 7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회계상 거래 맞죠.
원가 10만 원인 상품을 15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여 팔았죠.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에는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 발생이니까 회계상 거래예요. 지도원가 50만 원인 건물을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했다. 가치가 감가되었어요. 가치 감가, 자산 감소죠. 회계상 거래예요. 운송증인 현금 20만 원이 분실되었다.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분실되니까 회계상 거래죠. 월급 68만 원씩 주기로 한 종업원을 채용 계약서를 쓰다 채용 계약을 했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회계상 거래인 것은 회계 순환 과정에 따라서 거래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 할 것이 분계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까요? 일본 상사로부터 컴퓨터 한 대 200만 원을 기증받았다? 컴퓨터를 기증받았어요. 우리가 이거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공짜로 받았던 것을 이름을 자산 수정 이익이라 그래요. 회사에서 이익인 거예요. 자, 어때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회계상 거래예요. 금요 68만 원을 현금으로 급여를 줬잖아요. 돈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해서는 회계상 거래 맞죠?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포 20평을 월세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서만 썼지 돈이 왔다 간 건 아니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자, 결론은 어때요? 회계상 거래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떤 요소 하나라도 증가하든지 감소하면 회계상 거래다 이렇게 보시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방금 제가 설명 다 한 내용에 대한 정답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회계상 거래인 항목과 회계상 거래가 아닌 항목이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회계상 거래는 거래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는데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대립관계로서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즉 하나의 거래는 차변과 대변 양쪽에 같은 금액으로 변동한다 하는 거 있죠. 즉 뭐다?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돈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기 때문에 어떤 한 거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죠. 현금을 도난당했다 이런 거죠. 현금, 자산이 없어졌죠. 현금, 뭘 도난당했어. 그래서 뭐다? 나 손실 받았어. 잡손실 얼마? 자, 뭐다? 왜 그러면 현금이 없어진 거는 결과죠, 그죠? 왜 없어졌어요? 현금이 없어져서 그 결과 뭐다? 손실 봤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각 계정에 올바르게 기입하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래는 거래의 8요소와 결합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 비용의 발생 등의 거래 요소가 여러 가지로 결합되게 되는데 항상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의 이중성과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값은 똑같아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래의 판례에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제가 T자로 표현해 볼게요. T자 형식으로 볼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재무상태표 배웠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배웠어요. 재무상태표는 구성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위치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때 수익이 대변에 있는 것은요. 수익은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돈 벌어들이면 회사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자본이 있는 위치에 수익이 와요. 그래서 수익은 자본의 증가 요소고 비용은 자본의 감소 요소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집처럼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자산, 부채, 자본은 요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여기 자기 자리다.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전가 어디다? 차변이다 이 말이에요. 자산의 전가 차변이다. 자기 자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남의 자리에 가면 조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그래서 조금 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했다. 부채 증가 어디예요? 자기 자리 대변이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다. 남의 집에 가면 힘 빠진다. 감소. 자본 자기 자리가 뭐다? 대변이다. 감소,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복잡하다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리. 자, 여러분들이요.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애완 견을 키운다든지 이런 저는 애완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완견도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막 다니다가 남의 공간에 가면 좀 얌전히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자기 터전일 때는 증가 힘난다. 자산 차변인지 자산이 대변에 가면 힘 빠진다. 부채 자기 집이에요. 증가. 반대쪽 가면 감소. 자본도 자기 집에 있으면 증가, 반대쪽은 감소. 수익 비용은 그 한 해만 발생하고 다음 연도 되면 새로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요 그림, 제가 그렸던 요 그림을 연상하면서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산의 증가 차변이라 그랬죠? 반대쪽 감소. 부채의 증가 대변이라 그랬죠? 반대쪽 감소. 자본의 증가 대변. 반대쪽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했던 원리를 우리가 T자형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회계처리가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거래의 8요소가 이해가 안 되면요. 회계를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거 있죠. 이번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험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모든 거래는 차변에 한 번 발생하고 대변에 한 번 발생해요. 그래서 차변에 한 번, 대변에 한 번 발생된 것을 그대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을 복식부계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면 볼까요? 자산의 증가하면은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차변끼리 대변끼리는 안 생겨요. 자산의 증가하면 반대쪽은 뭐다?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대변끼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이미 복식부계 원리는 1494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걸 장부 기장법 보니까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 차변끼리 대변끼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자존감이 상한다고 해서 새로운 학자들이 차변끼리 대변끼리 거래 요소를 찾다가
못 찾고 다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회계 처리하면서 차변끼리, 대변끼리 그런 회계 처리가 같은 병끼리 회계가 동시에 발생됐다면 아,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해서 일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를 샘플을 통해서 볼까요? 첫 번째 볼까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 발생하는 그래 볼까요? 건물 1억을 취득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건물이 회계 처리하면은 거래가 성립되면 거래가 인식되면 그럼 뭐 하라 그래서 분계 지금부터 분계 바로 들어갈게요. 건물 얼마? 1억 주고 샀다. 자산의 증가 차변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이니까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 1억 왔어요. 근데 뭘로 줬대요? 건물 사고 돈은 현금으로 줬대. 현금 자산이잖아요. 자, 현금이 없어졌잖아요. 자산의 감소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현금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해두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뭐예요? 건물 샀구나. 그 결과 돈 1억을 현금으로 줘서 돈이 없어졌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볼까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총괄하는 거래 볼까요? 예를 들면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뭐 샀어요 지금? 상품을 구입하셨죠. 상품은 어디에 해당되죠?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걸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상품 500만 원. 대변에 뭘로 샀대요? 돈 줬어요? 아니에요. 외상이래요. 외상. 돈 줘야 되는 빚진 거잖아요. 부채. 외상 매입금 부채라고 배웠죠. 앞에서 우리가.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500만 원. 그러면 뭐다? 상품 500만 원 샀다. 자산의 증가죠. 그 결과 돈 500만 원 갚아야 된다. 상품 500만 원을 구입하면서 500만 원 빚졌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뭐다?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 대변.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초과하는 거래 볼까요? 현금 1억을 출자해 영업을 시작하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돈을 출자금의 형태로 출자되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그러면 자산의 증가, 현금 얼마? 1억. 회사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생긴 돈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자본금이라 그랬죠. 자본금 1억.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식별되어서 분계를 했더니 현금 1억 들어왔다. 그 결과 출자금이다. 회사의 자본금이 1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볼까요? 자산의 증가, 수입의 발생을 초래하는 거래.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배당금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회사가 배당금 받았대요. 현금을 받았대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어디라 그랬죠? 차변이죠. 현금 10,000원. 대변에 뭐다? 배당금 받았대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차변, 대변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보았고요. 다음으로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오는 이거는 대변 요소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의 관계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 볼까요? 차입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차입금은 부채예요. 부채 갚았대요. 300만 원. 부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했죠. 자,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뭐가 될까요? 부채 감소, 차입금 300. 대변에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줬대.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얼마? 300.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뭐 한다?
빚 갚았다. 현금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갈게요.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글에 되어 있죠.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을 연기하였다 했어요. 그죠? 자, 뭐다?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가 없어지고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직업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러면 요걸 거래가 발생되면 붕괴하는 거 있죠. 붕괴. 부채의 감소, 차변이잖아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 대변에 뭐다? 어음 발행해 줬어요. 직업어음 부채잖아요. 대변에 직업어음 100만 원.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 볼까요? 전환사채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다. 자,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사채, 부채였는데 뭘로 전환한다?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사채라는 뭐다? 부채가 감소하겠죠. 차변에 뭐가 돼 있어요? 차변에 전환사채. 대변에 뭐다? 자본금 되잖아요. 그죠? 차변에 전환사채. 대변에 뭐다? 자본금. 이런 식으로. 차변의 전환사채, 대변의 자본금.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죠. 8번 부채 감소와 수익에 발생한 초래하는 거래. 채권자로부터 차입금 100만 원의 상환을 면제받았다. 차입금 100만 원인데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죠. 그럼 차변에 뭐가 되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차입금, 대변에는 안 갚아도 되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나 그 돈 안 받을래? 없었던 걸로 마음 편안하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여러분들은 있나요? 제 생에는 없는 것 같아요. 채무 면제의 이런 거. 수익의 발생 이런 거죠. 자산의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자산 부채를 다루었고요. 다음으로 자본의 감소 볼까요? 자본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 주주에게 배당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가 이제 배당금 주는 입장이에요.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자, 배당금은 뭐다? 배당금은 자본의 감소로 본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본의 감소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자본의 감소인데 배당금 이익잉여금에서 줬다는 거 있잖아요. 이익잉여금 뭐의 감소로 본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결산 때 배당을 선언하죠. 그러다가 이제 배당 선언해 놓고 그것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해. 미지급 배당금 처리했다가 배당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 그다음에 현금 처리하면 서로 상계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시도록 넘어가도 돼. 뒤에 가서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에 부채의 증가. 조합원 김대한 씨가 탈퇴할 때 출자금 100만 원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다. 그러면 출자금이란 자본금이 감소하고요. 차변에 대변에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바꿔주는 것이. 자, 자본이었을 때는 배당을 주는데 차입금을 할 때는 이자를 주잖아요. 배당은 이익이 날 때만 주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 안 할 때는 부채가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과 관련된 거래로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있어요. 자,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거래 볼까요? 종업원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급여는 비용 발생이잖아요. 차변의 급여. 대변에 뭐다? 현금으로 줬으니까 자산의 감소.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했죠. 13번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에 되어 있죠. 이자 20만 원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못 줬대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못 줬어요. 미지급 이자는 부채의 증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의 발생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 볼까요? 종업원 급여 200만 원을 우리 사주 조합을 이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종업원 급여라는 비용의 발생과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자본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은 잘 발생되지 않는다고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의 8요소를 다양한 사례를 두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서는 이론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거래가 발생되면 바로 분기로 연결시키는 거. 앞에서 조금 언급은 했죠, 제가. 그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했다. 상품 100만 원은 자산의 증가죠. 그리고 현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뭐다? 자산의 감소, 현금 10만 원 되어 있죠. 외상 매입금 1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되어 있죠. 그러면 상품 15만 원 샀는데 15만 원 빚졌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요것도 밑에도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자, 어때요? 다 결론은 뭐다? 항상 거래 요소,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되고 차변과 대변의 거래 관계는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구구절절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 거래식별하고 분기가 회계는 다 해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러면 거래식별하는 거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분기 입력하는 거, 전표 입력하는 거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 계정 과목을 잘못 썼다든지 위치를 바꿔버리면요. 나중에 재무제표의 정보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또 다른 계정의 대변이 같은 금액에 기입되고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각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모든 계정의 대변 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차변에 한번 적고 대변에 한번 적는 두 번 적는 부기를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을 적다 보면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뭐가 잘못 기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손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금의 수익과 지출에 의해서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현금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입금전표 이렇게 표현하죠. 현금이 나가면 출금전표. 이거는 뭐다? 외상거래, 외상으로 거래했다면 대체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교환거래.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뭐만 발생한다? 거래 자체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요소만 발생되는 거래를 우리가 교환거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 자산의 증가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죠. 즉 자산, 부채, 자본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래. 무슨 거래? 교환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환거래 예를 볼까요? 현금 10만 원으로 영업을 시작하다. 현금 10만 원 들어왔죠? 현금 10만 원은 자산의 증가잖아요. 자산 증가. 차변이죠.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우리가 자본금이라 그랬죠. 자본금은 자본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교환 거래인 거예요. 그 다음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그죠? 부채가 뭐 했다?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자산 감소예요.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 하는 게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되죠. 교환거래. 손익거래는요. 거래 자체에서 뭐만 발생하냐면 비용 또는 수익만 발생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 그래요.
수익과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 그러는데,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자산 구성 부분에도 동액의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예금이자의 수령, 사채이자의 지급, 이런 것은 손익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는 부채잖아요. 차변에 급여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급여 10만 원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비용이잖아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거래상에서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면 무슨 거래? 손익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손익거래예요. 다음으로 혼합거래에 있어요. 혼합거래는 한 거래 안에 교환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익거래도 있고 두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혼합거래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원가 8만 원의 상품을 1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 그랬어요. 자, 뭐예요? 원가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돈 얼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뭘 팔았죠? 상품을 팔았잖아. 상품 매출 8만 원 하고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2만 원 생겼죠. 상품 매출이 2만 원 되죠. 이때 상품 매출 8만 원과 현금 8만 원, 현금 8만 원, 현금 8만 원 무슨 거래가 될까요? 교환 거래가 돼요. 즉 뭐다?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2만 원과 현금 2만 원에 해당, 10만 원 중에 2만 원에 해당되는 것과 상품 매출 이익,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손익거래예요. 자, 한 거래 안에 교환 거래도 있고 손익거래도 있고 두 가지의 거래가 있는 거래를 뭐라 그런다?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된 것을 분계장에 기입하도록 하는데요. 분계는요, 이 분자가 나눌 분자고요. 쪼갤 개자예요. 거래가 식별되면 그 거래 내용을 차변에 한 번 적고 대변에 한 번 적고 두 번 적는 부계를 분계라 그래요. 거래를 계정기입의 법칙에 따라서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한 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회계거래의 내용을 분해하여 어느 계정의 차변 또는 대변에 얼마의 금액이 기입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때 계정 기입의 기초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계는 회계 정보를 식별 측정하는 회계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모든 거래의 발생을 분계를 통하여 각 계정에 기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계의 법칙 또는 계정 기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발생은 차변, 비용의 발생은 대변이라, 나머지 반대쪽은 감소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래는 계정에 전개되기 전에 발생 순서대로 분계장에 기록되는데요. 자, 우리 분계장은 파일로 보존되고요. 계정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게 전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분계장을 이용하는데, 모든 기업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분계장, 일반 분계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뭐다? 날짜, 계정 과목, 두 개의 금액 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계장은 기록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장소에서 거래의 완전한 효과를 공시하고 발생 순수대로 거래의 기록을 제공하고 각 분계에 대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계의 구성은 거래 일자, 차변, 대변에 기입할 계정과 금액, 간단한 거래 설명이 있다는 거죠. 자, 분계성 작성예를 보겠습니다. 3월 1일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다. 자, 뭐가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50만 원. 자, 현금 50만 원, 자산의 증가죠. 그죠? 상품 매출은 뭐다? 수익 발생이죠. 그죠? 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분계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분계 잘 된 내용이 분계청에 옮겨진 거 볼까요? 3월 1일 현금 50만 원, 매출 50만 원. 이 분계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은 원장이에요. 원면은 원장 번호예요. 1번과 5번 인위적으로. 적요란에 상품을 받고 현금을 받고 상품을 매출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 날짜 적고 그죠? 거래의 발생 날짜를 1월로 적는다. 적요 이렇게 현금 매출 해가지고 현금 적고 다음에 매출 적기도 이 여백 띄워둔 거는 같이 붙여놓으면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해석을 돕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총계정 원장을 보라고 원장 번호를 적어둔 거예요. 차변, 대변 적어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적요란에 대한 거 제가 말했던 거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 번호 설명했죠. 그 다음에 차변 금액, 대변 금액을 기입한다는 거 설명 다 했던 것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장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회계순환과정 첫 번째 과정으로서 우리가 거래식별 분계 원장 정기,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작성, 결산 정리사항 수정 분계 원장 정기,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포괄순이익계산서 계정 마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 2월 시산표 요 과정이 전체의 회계순환 과정인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이 부분 중에서 뭘 공부했냐면 거래 식별하는 방법,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를 살펴보았고요. 이 거래는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런 원리를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총정리해서 분계한다 그랬죠. 그죠? 분계한 내용이 옮겨져 있는 표가 분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계장 내용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거래식별 분계까지가 내용이고 분계에서 총계정 원장까지 이어진다 하는 내용이 주안점이에요. 자, 그래 회계순환 과정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료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차피 하는 거 열심히 해두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